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서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동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니 그거 맨 끝에 하는 거잖아. 아, 오늘은 너무 추워가지고 네. 이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라고 먼저 감기 안무를 좀 전해봤습니다. 세월 참 금방 봄이 오는 것 같더니만 그래서 그쵸? 또 추워지고 그죠? 다시 겨울이 와버린 느낌이에요. 꽃의 추위는 이렇게 한 두어 번 더 오니까. 네. 자, 오늘 어쨌거나 뭐 날씨는 좀 추워지긴 했지만 저희는 또 아주 멋진 따끈따끈한 차를 만나봐야 되겠죠. 그쵸? 오늘 만나볼 차가 뭔가요? 신상이죠, 신상. EQS 뒤에 SUV가 붙어서 이제 더 커진 네.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지금 EQS SUV.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름이 EQS SUV야? 이름 뭐 그래. 그러니까 이상해요. 아니 뭐 A, B 다 GL 베이스로 만든 차들은 그러니까. 이미 SUV인데 네. 뒤에 자질구레하게 쓸데없는 거 안 붙거든요. 그렇지. 근데 EQS 세단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얘는 얘 또 SUV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조금 말이야. 촌스러워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 이야기 예전부터 했거든. 네. EQC랑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니 이게 EQC면 나중에 세단 나오면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냐고. 그러니까. 그리고 EQS가 세단인데 또 EQS라고 붙였으면 그럼 야 SUV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만 드디어 그 사단이 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름을 EQS 뒤에다가 SUV를 정식 이름으로 붙였다는 거잖아. 와, 이게 사실 예전에도 뭐 GLK라는 모델도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GLC로 바뀌었죠. 그래서 예전에 M클래스도 GLE로 바뀌었고 어느 순간 이게 이름을 막 각자 정했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교통정리를 한번 해야겠다 해서 한번 교통정리를 한 전력이 있거든요. 벤츠는. 이전에 있었어요? 네, 그런 전력이 있었는데 아마 이 EQ 브랜드도 결국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EQ를 쓰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어서 뭐 조만간 좀 정리가 되긴 하겠지만 네. 일단 당분간은 이제 전기차의 그 최고 플래그십 세단은 EQS. 네. 그다음에 SUV는 EQS SUV. 야, 말하면서도 진짜 뭐냐 좀 빠진다. 이름에서는 살짝 뭔가 빠지는 느낌이긴 한데 네. 막상 차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오, 어떤 면에서? 첫눈에 어땠어요? 저는 일단 첫눈에 딱 봤을 때 EQS를 사실은 모터리언 이제 국장님께서 하신 거 봤거든요. 네. 그때 남들은 약간 디자인에 의해서 호불호가 분명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예쁘긴 하지. 네, 저는 예뻤어요. 근데 그 예쁜 게 더 커지니까 더 예뻐진 느낌? 저의 첫인상은 딱 그런 느낌이어서 네. 이름은 빠지지만 이 디자인적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돈이 했었어요. 굉장히 많으신 분인가 봐. 저요? 왜요? 돈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네. 이쁘면 돼 그러거든. 네.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EQS가 뭐 성능이나 아니면 무슨 뭐 디자인이나 빠져서라기보다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벤츠 전기차의 S클래스면 이게 그 나름 S클래스다운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뭔가 이렇게 최고의 그런 레벨? 그렇죠.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아우라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세계 최고의 전기차, 제일 좋은,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우와 하는 그런 전기차를 타고 싶어. 근데 EQS라고 나왔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느낌들을 줬기 때문에 네. 이제 약간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주행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아쉬웠는데 근데 이제 승현 씨처럼 돈은 많고 그런 거 안 따지시는 분은 야 이쁘면 됐지 뭐 이게 다 살 수 있는 거지. 왜냐면 저는 차를 봤을 때 예전에 국장님이 했던 방송 중에서 이 전기차의 방향이 성능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편안한 디자인으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후자 쪽이기 때문에 성능 뭐 그렇게 뭐 제로백이 뭐 1.2초 뭐 2초 대 이런 거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예쁨 장대인 거야. 근데 저는 사실 EQS가 예쁘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SUV를 더 좋아하는, 더 선호하는 입장에서는 더 예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저도 이번 이제 EQ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벤츠에서 나온 EQ 전기차 라인업들 통틀어서 경쟁력이 가장 높지 않을까. 네. EQS SUV가 SUV가 경쟁력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살짝 추측을 해보는데 이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일반적으로는
같은 플랫폼의 SUV가 되면 네. 세단과 SUV를 비교해 보면 SUV가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 그래요. 네네. 근데 벤츠는 그렇지가 않아. 그럼 세단이 더 비싼가요? GLS보다 음. S클래스가 더 비싼 거지. 어... 왜냐하면 S클래스가 네. 상징이니까. 그쵸. 그래서 GLS가 S클래스보다 가격도 좀 싸고 실제로도 이렇게 타보면 고급감도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나름 이제 SUV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쨌거나 GLS가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차였었는데 이번에 EQS SUV도 EQS보다 가격이 싸요. 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뭐 450이나 아니면 같은 580 뭐 그런 같은 클래스로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SUV가 가격이 조금 더 싸거든요.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S클래스하고 GLS를 비교해 보면 GLS는 조금 고급감이 조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EQS SUV는 EQS에 비해서 고급감이 안 떨어지는 거야. 맞아요. 실내라든가 이런 게 사실 EQS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급감은 별로 안 떨어지고 차는 훨씬 더 물론 이제 길이는 짧긴 하지만 맞아요. 네. 공간이 훨씬 더 여유가 있고 SUV야. 근데 가격은 EQS보다 더 싸. 그러면 이 차다. 그렇지. 그렇죠. 느낌 나거지. 그렇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EQS SUV는 나름 경쟁력이 괜찮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과연 그 생각이 맞을지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사이즈는 어때요? 일단은 EQS 대비 이제 전장은 이제 100mm가 좀 작아지고 그리고 전폭은 또 110mm 커지고 그리고 전고는 20cm가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SUV를 좋아합니다. 큰 차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훨씬 마음에 들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X7을 탔잖아요. X7이랑 딱 이게 멀리서 딱 보면 크기가 어때 보여요? X7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X7보다 훨씬 더 곡선 이 라인들이 훨씬 많아서 저는 X7도 물론 예뻤지만 디자인적으로 전체적인 첫인상 디자인으로 본다면 EQS SUV가 조금 더 제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역시 이게 사람들마다 보시는 시각이 다 다르기 그쵸. 때문에 국장님은 어떠세요? 방금 말씀하신 건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쪽을 더 선호하시는 거잖아요. 네, 각진 거보다는 부드러운 거. 네,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사이즈 관점에서 멀리서 딱 보면 이게 X7보다 많이 작아 보이잖아. 엄청 작아 보여요. 엄청 작아 보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은 엄청 작진 않거든요. 사이즈는 비슷한데 그죠? 길이가 불과 한 2cm 정도밖에 안 짧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키는 조금 낮긴 하죠. 그렇긴 한데 사실 사이즈 대비해 보면 그렇게 많이 작은 건 아닌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 엄청 작아 보이는 거예요. 디자인이 훨씬 더 이렇게 유리한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좋아요. 야, 이게 생각들이 다르구나. 왜냐면 막상 들어가면은 이제 실내 공간은 넉넉한데 겉에서 봤을 때 너무 크다, 과하다 이런 느낌을 약간 좀 증화시켜주는 그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야, 우리 오늘 토크쇼 가자. 어쩔 수 없다. 여성들이 말을 봤을 많이 할 때는 수밖에 없는 오늘 좀 싸워야 되는 분위기 같아. 여성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크면 좀 부담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오케이. 자, 그럼 그런 느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차가 두 개가 있어. 차 두 개가 네, 있어요. 두 개가 있어. 그래요. 하나는 실제로 보면 엄청 커 보여. 커 보여. 근데 실제로 큰 차가 아니야. 응. 그래서 실제로 운전해 보면 편하네. 운전이 되게 편해. 네.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근데 네. 겉으로 보면 되게 웅장하고 멋있어 보여. 네. 하나는 겉으로 보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 네. 근데 실제로는 커가지고 운전하기가 되게 귀찮고 불편해. 근데 요즘에 차들 워낙 성능이 잘 나와가지고, 뭐 주차 유턴 뭐 이런 것도 다 뒤에 각도 조향 다 되잖아요. 그것도 편안해가지고 굳이 불편하지는 않을 것 오케이, 같은데요. 안 넘어가겠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워낙 자, 차들이 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들이 조금 있다는 거, 네. 이런 관점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차가 실제로는 큰 차인데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서 약간 좀 웅장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외관상으로 좀 그런 차이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어쨌거나 사이즈가 거의 X7에 거의 준하고 휠베이스는 3m가 훌쩍 넘고 EQS랑 같은. 네. 자, 그래서 휠베이스는 이게 얼마예요? 지금 3210mm예요. 휠베이스가 3210이면 진짜 길다. 엄청나게 긴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 S클래스, 진짜 S클래스 SUV라는 말이 딱 맞긴 하네요. 와, 진짜 커요. 근데도 별로 이게 크긴 크구나. 이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 길긴 한데 멀리서 보면 긴 멀리서 느낌은 분명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디자인도 살펴보시죠. 자, 디자인 어때요?
누가 EQS 갖다 놨어요. 그냥 누가 갖다 놨어. EQS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 영상 처음 봤을 때 모터는 딱 올라와서 봤을 때 와 예쁘다. 그러니까 EQS 자체도 디자인이 굉장히 저는 예쁘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확실히 더 커지고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예쁜 느낌이 저는 딱 눈에 띄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자질란이 이렇게 통통통통 박혀있는 이 녀석도 너무 좋았어요. 풍력 발전기가 쫙 써 있는 삼각별. 왜냐면 벤츠는 사실 뭐 디자인 성능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별 때문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별이 아주 많아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EQS랑 라인들이 거의 비슷하고요. 네. 지금 여기에는 AMG 패키지가 지금 외관에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쵸. 우리가 오늘 580이기 트림이 때문에. 뭔지도 이야기 안 했구나. 그쵸. 오늘 트림 뭐예요? 자, 일단은 EQS SUV가 이제 총 5개가 나왔어요. 이제 스탠다드에서는 450 포매틱, 그리고 580 포매틱, 그리고 또 이제 출시 기념 뭐 에디션도 있고 온라인 스페셜 20주년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가져온 거는 이제 스탠다드에서 580 포매틱 SUV 모델입니다. 네. 네. 이름이 그 EQS SUV라고 부르지만 풀네임으로 부르면 EQS 580 포매틱 뒤에 SUV가 네. 붙거든요. 너무 길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세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풀네임 붙이면 EQS 580 포매틱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네. 그 정식 그 세단 이름 뒤에 SUV가 붙는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580인 만큼 기본적으로 AMG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밑에 범퍼에 보시면 네.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멋진 디자인의 그쵸. 이런 근육질의 AMG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는 일단 EQS 대비 조금 얇아진 그런 느낌인데 요게 또 디지털 라이트가 또 적용이 네. 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100만 픽셀을 제가 100만 픽셀. 네. 네. 100만 픽셀이 과연 얼만큼이 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00만 픽셀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뭐 시야각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막 다양하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높낮이나 뭐 도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일정한 라이트, 일정한 밝기를 보여줘서 좀 운전하는데 좀 편안한 그런 라이트를 좀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네. 저것도 있었잖아. 뭐 경계를 뭐 부드럽게 해준다. 그거 뭐야? 저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여러분 뭐예요, 이름이? 그 이름이요. 되게 길어요. 어댑티드, 상향등, 어시스턴트, 플러스. 네. 이 지금 굉장히 긴 이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뭐 낮밤에 대해서 경계를 좀 어우른다. 빛, 뭐 어둠과 밝기를.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아니 뭐 자, 일단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정교하게 바뀌었다. 그리고 네. 이게 지난번에 S클래스가 등장할 때부터도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어시스턴트에 플러스가 붙은 만큼 아. 그 승현 씨가 해석한 거를 이게 들어보면 네. 약간 이게 라이트를 상향등을 켜고 있고 전방에서 차가 오면 그 부분을 가려주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가려줄 때 경계를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해주는 뭐 그런 게 아닌가. 네네. 오늘 그걸 제가 밤에 한번 확인을 네. 할 수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자, 그리고 100만 픽셀은 LED가 100만 개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LED 라이트 앞쪽에 이제 스크린에 픽셀이 적용돼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거죠. 알았어요. 옆모습이 예뻐요? 앞모습이 예뻐요? 전 다 예뻐요. 다 예쁜데 개인적으로 사실은 앞모습. 네. 옆에서 보면 확실히 이게 SUV 정통 SUV들은 그래도 네. 이게 각이 빡빡빡빡 이런 그쵸. 스타일이 좀 있어야만 SUV 같았는데 이건 진짜 앞에서부터 쫙 이렇게 물결 흐르듯이 네.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이제 공기저항을 훨씬 적게 받겠죠. 부드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디자인 형상에서부터 좀 공기저항을 많이 줄인 그런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동그란 그 EQS의 그 원보 디자인은 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또 만약에 이것도 SUV랑 원보인가? 아니요, 요 디자인을 봤을 때는 EQS가 조금 더 예쁘네요. 이게 원보가 뒤에 잘려버려가지고 그쵸? 땡깡 잘린 느낌. 이건 뭐예요? 여기가 지금 워셔액. 아, 네. 근데 보통 알고 계시는군요. 네. 전기차에는 이렇게 앞에 엔진 그 넣었던 공간에 트렁크들을 만들어두지 트렁크라고, 않아요? 네, 그러죠. 근데 여기는 워셔액을 일로 빼놓은 걸로 봐서는 굳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벤츠 EQ 고객 정도 되시면 네. 거기 뭐 넣기 위해서 이거 막 이렇게 해서 아. 들고 막 이런 모양 빠지는 거 하지 않으시고 하지 마세요. 벤츠구나.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벤츠 그냥 오너가 특히나 아니어서 이제 몰랐네. 정비 이런 거 뭐 굳이 네. 특히나 이제 여기는 네. 뭐 정비할 것도 사실 거의 없잖아요. 아, 그쵸. 개인이 뭔가 응급 조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뭐 워시액이나 무슨 오일을 엔진 오일도 갈 필요도 없고 네. 그러니까 워시액만 해결하면 되는 되니까. 거야. 그래서 이제 워시액만 이쪽에서 네. 넣을 수 있게끔 해놓고 이거는 아예 안 열어볼 수 있게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파팅 라인이 없잖아요. 보통 여기 파팅 라인이 있는데 이렇게 클램쉘처럼 이렇게 덮어버려서 공기저항이나 깔끔하고. 이런 면들도 공기저항도 줄이고 면도 네. 훨씬 더 깔끔하고. 와 근데 휠이 엄청 크죠. 22인치네. 오. 그럼 450에는 21인치가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 450 모델에는 세 가지 지금 휠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21인치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이제 뭐 5 스포크냐 아니면은 뭐 이제 5 트윈 스포크냐 해서 이제 경량 알로이 휠이 들어가고 지금 이제 22인치 네. AMG 패키지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휠 자체도 멀티 이제 AMG 스포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멀티 AMG 스포크? AMG 멀티 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 AI인 줄 알았는데 AI가 좀 버벅거려. AI가 최신형은 아니에요. 아직 업데이트가 좀 안 됐어요. 아니야. 완전 최신 버전 AI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인간적인 감성을 넣어가지고 실수도 살짝 해주는 완전 최신 버전 AI예요. 부침성 있게. 네, 와. 여기 그런 AMG라고 느낌이죠. 적혀 있죠. 아, 여기 써 있네요. 네. 네. 그리고 네. 이게 지금 에어 서스펜션 오프로드 모드에 들어가서 차고 맞아요. 높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 2cm를 높일 수 있다고 네. 하니까 조금 아쉽긴 하지. 그 2cm, 정도는 2cm는 조금 아쉽긴 하죠. 뭐 제대로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오프로드를 만났을 때 탈출할 수 있을 정도는 네. 돼야 되니까 그래서 지상고를 조금 높여주는 건데 20mm 올라가는 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옆에는 엄청 길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반했잖아요. 네. 뭐? 반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네. 호로록. 호로록. 아, 야 이게 그 승현 씨한테 딱이다. 이렇게 승현 씨처럼 네. 이렇게 예쁜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있었니? 막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야. 수고했어. 이런 느낌. 아,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기 역학이나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해서 이거를 만들었겠지만 저는 그냥 뭔가 최신 느낌 딱 나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뒷모습 첫인상 어떠세요? 둥글둥글하네. 확실히 이게 근데 이게 앞이나 뒤나 계속 EQS랑 EQE에서 계속 봐왔던 모습이어가지고 네. 사실 조금 차별화가 안 된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SV 또 빼고 네. EQS 580만 써놨잖아요. 580 숫자는 진짜 멋있긴 그쵸. 하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예뻐요. 안쪽에도 디자인이 좀 다른 건가? 여기가 약간 이제 3D 이렇게 꼬불꼬불 헬릭스 뭐 나선형의 네.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느낌 감성 아직 이해 못했어요. 여기 약간 네.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생겼잖아. 네. 네. 디테일은 엄청 예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도 이렇게 일체로 딱 들어와서 네. 깔끔한 느낌이고 네. 동글동글한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해요. 그러니까 원래 비싼 차들 이거 붙이는데 비싸요? 왜 자꾸 밑에다가 두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원래는 여기 늘 있었는데 네. 이게 위로 올라간 차가 나왔잖아. 한번 보고 보니- 나니까 그러다 이걸 못 보니까 보겠어.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거 없으면 훨씬 깔끔할 텐데 그쵸. 그죠? 이렇게 네. 매끄럽게 딱 떨어지는 이 라인들이 정말 예쁠 것 같은데 그러네. 조금 2력이 아쉽네. 넘는 차들에도 상당히 와이퍼들이 밑에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너무 좋아요. 내가 한번 겪어봤더니 너무 좋아요. 네. 와, 지금 좁다. 이제 7인승 모델이어가지고 지금 3열까지 다 세워버리니까 네. 공간이 진짜 얼마 안 되네. 약간 좀 좁아요. 지금 트렁크 용량이 640에서 2100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확실히 3열의 시트를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앉게 되면 약간 백팩 한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좀 보여지고 대신에 플랫을 했을 경우에는 골프백 4개가 들어간다는 일단 소문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3열은 여기서 수동으로 접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말이 돼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아이고 뭐 이게 왜 이렇게 잘 2열을 땡기고 해야 되나요? 아닌데 이게 뭔가 벌써 고장 난 것 같은데 이거. 고생스럽다.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딸깍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네. 자동이 아닌 것도 서운한데 사실 네. 좀 매끄럽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고 그러게요.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는 차들은 웬만큼 3열까지 다 전동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근데 3열을 접어두니까 약간 공간이 좀 넉넉해졌다라는 느낌 분명 들어요. 딱 이 그쵸? 상태가 보통 기본적으로는 한 이 정도로 보통 운행들을 네. 많이 하신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3열은 정말 급한 경우에 사람들이 타셔야 될 때 네. 그때 잠깐 쓰는 거고. 이 상태가 지금 골프백 4개가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겠죠. 예. 근데 그리고 골프 치면 2열은 보스턴도 필요한 1열 시트 이동을 하면서 딱딱 맞추면서 2열 폴딩이 되고 1열까지 같이 움직여주니까. 네. 그렇죠. 요즘 이제 이 정도는 다 기본인 것 같아요. 1열 움직이고 공간 확보해서 높이는 거. 풀플랫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길다, 크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국장이 한번 올라와 보세요. 굉장히 깔끔한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바닥도 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네요. 그리고 뭐 차가 기본적으로 길이가 워낙 기니까 네. 제가 뭐 누워도 충분히 공간은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발을 아예 네. 바깥으로 빼지도 않고 이렇게 네. 해도 머리가 안 다쳐. 누웠을 때 어때요? 편안하세요? 편하죠. 여기가 딱 꺾이잖아요. 네. 여기 허리를 딱 맞추면 네. 그러면 보통 침대 이렇게 왜 살짝 높이는 침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딱 편안하게 괜찮네. 이 정도면 거의 뭐 완전 풀플랫 완전 아니지만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근데 확실히 지붕이 많이 높진 않다. 그쵸. 네. 지금 딱 앉았을 때 고개를 딱 정확하게 바로 세우지는 못하는 정도?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아닌데 약간 각도 틀어서 앉는데? 바로 세웠는데? 바로 세웠어요. 바로 아닌데? 세웠어. 이게 천정에 스크린이 1000이어가지고 네. 네. 이쪽은 조금 낮고 네. 이쪽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X7급 GLS급의 SUV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생각하면 지붕이 좀 낮긴 하다. 디자인을 날렵하게 만들면서 공간을 조금 손해본 느낌이 조금 아쉽긴 하네. 특히나 이런 차 이 정도 급이면 앉으면 진짜 머리 위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굉장히 공간 자체가 넉넉한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이런 컨셉보다는 럭셔리한 이동 공간으로 네. 또 거주 공간에 포커싱을 더 많이 한 게 아닌가. 유틸리티성보다는 네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게 만약에 유틸리티까지 고려를 많이 했다면 이쪽 공간도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저거 없구나. 이쪽에 지금 여기 에어 서스펜션 적용돼 있는데 그쵸? 네. 이 짐을 싣고 내리기 편하게끔 뒷좌석만 높였다 네. 내렸다 하는 그 에어 서스펜션이 없네. 근데 X7 대비해서 지금 여기 높이는 조금 X7보다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낮죠. 네. 낮게 나와서 X7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낮출 수도 있고 더 네. 높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만약에 저기가 이렇게 좀 높잖아. 만약에 캠핑을 하는데 저쪽이 조금 높잖아. 네. 그러면 이쪽에 에어 서스펜션 높여가지고 네. 여기를 조금 높이는 거야. 그러면 약간 바닥은 수평이 아닌데 근데도 약간 수평에 맞출 수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나름 괜찮은데 여기 왜 없을까? 그거 없는 것도 또 아쉽긴 하네. 3열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뭔가 동굴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제가 허리를 딱 세웠을 때는 지금 헤드룸 공간이 일단 없어요. 근데 이제 시트에 딱 등을 기대면 헤드룸 공간이 한 1cm에서 2cm 정도 있고 지금 여기 공간이 있어요? 이 시트를 다 밀어버리면 아예 공간이 거의 다리 못 넣겠죠? 주먹 하나 반 정도? 여기를 한번 밀어볼까요? 밀어도 될까요? 네, 지금 사실 이 자세가 저는 제일 편한데 이 일단 자세는 턱도 세워볼게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세워볼게요. 나 무섭다. 그러게. 그만. 일단 여기까지.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세를 등받이만 조금 눕히면. 국장님이 편하신 대로 한번 앉아보시면 안 돼요? 오케이. 편한 대로 앉으면 안 될 텐데. 지금 이 상태만 하더라도 네. 안 편해. 안 편해. 그냥 무릎이 딱 닿아 있는 수준. 저라고 편할까요? 지금 요 정도에서는 어때요? 그냥 앉아 있을 만한 해요? 이 상태로라면은 긴장된 자세로 한 30분 주행 가능하고요. 네. 이게 앞으로 다 당긴 거네. 뒤로 보내보라고? 네. 정말? 그만. 이게 자동으로 돌아 나오는데? 이게 충격을 해서? 네, 3년 조금 전에 제 무릎에 닿으니까? 눌렀거든요. 이게 등받이가 이게 최대로 눕힌 건데?
청바지도 최대로 눕혀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구나. 2열을 약간 VIP 시트처럼 그렇게 쓰기도 조금 어렵겠는데. 최대로 눕히면 네. 이 정도? 오. 그냥 딱 편한 정도네. 지금 제일 뒤로 넘어간 거죠? 그렇죠. 딱 좋아요. 생각보다 많이 네. 눕진 않는구나, 진짜. 시트도 되게 좋고, 이 쿠션 웬일이야? 이게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네. 이쪽에 지금 벽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트가 많이 뒤로 더 못 누워져. 좀 아쉽다. 이게 네. 580인데 그래도 이게 뒤로 2열 시트가 조금 더 눕고 이게 최선. 2열도 나름 좀 VIP 시트 같은 느낌을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네요. 딱 2열 공간이 아까 국장님 타셨을 때 조금 불편하셨잖아요. 좁은 감이 있었잖아요. 여자들에게는 좁진 않은데 남자들에는 조금 좁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어쨌거나 아주 여유 있는 네. 수준은 아니고 네. 지금 2열에 열선 시트가 조정되어 있는데 네. 이게 1억 8천짜리 EQS SUV인데 2열에도 통풍 시트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2열에 통풍 시트가 없어. 2열은 겨울에만 태우는 걸로. 여기 네. 보면은 그 암레스트 쪽에 또 하나 모니터가 있어요. 근데 모니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분리도 돼요? 이렇게 태블릿이 있는데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딱 꺼내줘요. 소프트 클로징 클로징이 안 없어. 되네. 아니 S라는 이름 붙이고 소프트 클로징 없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엔진을 어차피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네. 실내를 또 살펴보시죠. 여기 탈 때 제일 먼저 발을 디뎌야 되다 보니까 시선이 아래로 꽂혔는데 바로 소화기가 바로 보이니까 좀 그리고 자꾸 걸리네요, 얘. 네, 조금 불편하죠. 네. 근데 저 그 말로만 듣던 이 하이퍼 스크린 처음 실물 영접했습니다. 네.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너무 커요? 좀 줄일까요? 아니요. 아니 맞지? 꼭 비행기에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글쎄 지문이. 와, 아니 이거 진짜 크다. 이거 닦는 이게 천이 네. 벤츠에서 제공을 해. 오, 이렇게 네. 정품이네요. 그러게요.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 오. 저는 이 하이퍼 스크린 때문이라도 네. 무조건적으로 580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이거 하이퍼 아니어도 네. 그냥 기본 모니터만 해도 사실 충분히 좋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거에 꽂히셨구나. 영상으로 그때 EQS를 봤을 때, 와, 저거 무슨 비행기야, 자동차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전기차가 약간 미래를 이끌어간다, 막 이런 느낌처럼, 딱 이 스크린 자체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영화 보고 싶다. 혹시 이거 돼요? 그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넷플릭스? 그거는 안 되죠. 벤츠 뭐하니 넷플릭스는 하자. 안 되고. 대신 이제 핸드폰에 그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 쓰면 앱 같은 거 다양하게 쓸 수는 있죠. 진짜 크다. 이게 17.7인치라고 들었는데 네. 그거보다 그 느껴지는 거는 체감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17인치 노트북 이렇게 펴놓은 것보다는 좀 크게 훨씬 더 느껴진다. 크게 느껴져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라인 이런 건 어때요? 일단 여기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요트의 그런 그렇죠. 느낌이라는 요트는 거잖아요. 데크 느낌. 여기도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와 이거 요트 느낌은 진짜 멋있어요. 요트는 사실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건 소재가 뭐예요? 또 약간 소재가 인조 뭐길래- 가죽처럼 생겼는데 소재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보여지는 거는 엄청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또 약간 파란색이어가지고 그리고 이 라인이 이렇게 빙 둘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두 줄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두 줄은 아니고 밑에는 밑에도 라이트인 줄 알았어. 이게 지금 로즈골드로 네, 로즈골드 라인이 적용돼 있는데 근데 꼭 그 라이트가 두 줄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야. 이게 딱 감싸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좋긴 한데 거기 앉았을 땐 사실 잘 몰랐는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지금 여기도 이렇게 뚫려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좀 디지털 같은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공간을 여기 활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이 QS 때는 별로 사실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왜요? 그냥 이게 고급차 그런 느낌보다는 너무 좀 미래로 가는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이 QS SUV에는 진짜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SUV 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그쵸. 네.
뭐 기본적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네. 장소 지정하면 제가 알아서 찾아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그건 거죠. 지금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지금 요거는 그냥 3D 맵이고요. 네. 이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실제로 내비게이션 켜서 보면 네. 이 화면에 이제 그 바깥 풍경이 나오면서 어떤 위치에서 가라고 화면에 화살표가 나와요. 아. 그게 이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고, 요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지금 같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뭐 그 메뉴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속도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택을 다 해놓으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이 적용되어 있죠. EQ 앱에 들어가서 보시면 현재 배터리가 네. 67%가 남아있고 253km를 주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배터리가 얼마가 장착돼 있어요? 지금 107.1 지금 킬로와트아워가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드디어 100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럼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580 기준으로 음. 지금 447km 주행이 가능하는데 네. 지금 67%에서 253km 지금 남아 있는 거죠. 100% 충전했을 때 400, 맥스가 495까지 나왔거든요. 네. 실제로 440 얼마? 447km. 447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아마 뭐 날씨 좋은 날 하면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거는 맥스가 495고 372가 찍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는 뭐 372 정도까지밖에 못 간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앱에 들어갔더니 뭐 게임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다고요? 짝 맞추기. 이거 누구 기다리는 동안에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와, 신기하다. 게임이 있어요, 자동차에? 요즘에 진짜 자동차에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HDMI 연결하면 그러면 이제 실제로 게임기를 써서 게임도 할 수 있으니까 오, 바로바로 찾는구나. 성격이 엄청 급하시군. 얘 너무 느려. 잘하는구나. 눈썰미가 있으시네. 아이고, 이거. 근데 좀 느린데요? 벤츠의 전기차 SUV가 EQA, EQC, EQB, 그다음에 이제 EQS SUV인데 네. 앞에 차들은 오프로드 모드가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에는 오프로드 벤츠에서? 모드가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됐다는 거고, 오프로드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험로를 탈출할 때 좀 예를 들어서 뭐 모래밭이나 아니면 뭐 진흙이나 이런 데를 들어갔을 경우에 이게 차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는 자동차 컨트롤 자체가 차가 바퀴가 미끄러지면 그 바퀴를 제어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오프로드에서는 미끄러진다고 제어를 해버리면 탈출을 못 하는 거야. 오히려 더 그렇죠. 과감하게. 예, 미끄러지더라도 또 계속 바퀴를 굴려주면서 네. 뭐 컨트롤 해주는 구동력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거죠. 네. 탈출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차고 조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눌러서 차고 조절이 되고. 근데 지금 분명히 올라가고는 있는데 네. 올라간 느낌이 별로 안 나. 올라갔다고요? 거짓말.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2cm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오프로드 모드도 만들어져 있고.